진짜 지금 다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1, 2세대 실비를 재매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할지 영상에서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냄팀장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핫한 보험 주제라고 하면은 아마 5세대 12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무려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이제 또 한 번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실비보험의 재가입 주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몇 년 뒤에는 자동으로 재가입이 되어 변경이 되다 보니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실비보험 1세대, 2세대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보험회사랑 정부가 들썩이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 예정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실비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평생 갖고 가는 보험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보장이 축소되어 바뀔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계약 자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실비보험을 갖고 있냐에 따라 미래에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아예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또한 최근 정부에서 보험회사와 함께 준비 중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세대 실비보험입니다. 지금까지 실비보험은 1세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가입 시기마다 보장 내용과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특히 2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과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미래의 결과가 아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내용을 꼭 제대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부를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보험으로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고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죠. 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를 실비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니 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잘한 금액부터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나 병에 걸려 입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민간보험입니다. 제가 앞에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조건이 다르다고 했는데 세대별로 실비보험의 조건을 보자면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1세대 실비라고 불리며 해당 실비는 통원 시 자기부담금이 5,000원 또는 1만원 공제 후 전액을 보상해주고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2세대 실비보험이라 부르며 자기부담금은 선택형 기준 급여 비급여 10% 공제 또는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 이후 보상해주는 실비로 판매되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판매한 3세대 실비보험은 선택형 기준 자기부담금이 급여 10% 비급여 20%였으며 이때부터 3대 비급여 특약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가 따로 분리가 되었으며 해당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30% 공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실비는 4세대 실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 이후 보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재가입 주기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 현재 조건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4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5년입니다. 재가입 주기가 다가오면 실비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비로 강제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 중심에 있는 2세대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31일까지 판매된 2세대 실비보험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없지만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도 3월 31일까지 판매한 실비보험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존재합니다. 같은 2세대 실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 15년 뒤에 강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그동안 제대로 모르셨다면 시기가 다가왔을 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가입 주기에 대해 와닿지 않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직 실비보험 재가입이 실시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첫 재가입 주기로는 2021년도 7월 달에 가입한 4세대 실비보험이 5년 재가입 주기가 다가와 2026년 7월에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정말 큰 논란과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정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며 지금까지와는 아예 다른 구조로, 새로운 구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비급여 보장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든 MRI든 비급여 치료라고 하더라도 실비보험에서 90%, 80%, 70%를 보장해줬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자기부담금이 30%라서 70%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고 4세대에서 사라졌던 비급여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한도 있죠. 이 부분이 500만원 자기부담금 한도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변경되면서 다행이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기나 복통 같은 비중증에 해당되는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입원, 통원 모두 포함해서 자기부담금이 50%나 올라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50%만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상한도 또한 연간 1천만원으로 통원 일당 20만원, 입원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한도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미지급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이전에는 미용과 성형 같은 내용들만 있었는데 여기에 신의료기술과 일부 비급여,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같은 내용들이 미지급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중증치료는 그대로 가지만 비중증에 대해서는 한도도 축소하고 자기부담금도 눌리고 미지급되는 항목들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이 비중증에 해당이 될 텐데 자기부담금이 30%에서 50% 늘어나게 되고 일부 항목들이 보험금 미지급 되다 보니 점점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4세대 12보험과 5세대 12보험을 비교했을 때 급여는 큰 차이가 없고 비급여는 5세대의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그리고 중증에 대해서는 한도나 자기부담금은 변동이 없지만 4세대에서는 비급여가 빠져있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생겨 이 부분은 오히려 좋아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비중증에 대해서가 문제인데요. 한도도 1천만원으로 통원 일당 20만원, 입원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되고 자기부담금도 50%로 늘어나게 되며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으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기존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세대,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2세대 12보험 가입자분들도 2013년 4월 1일부터 가입하신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사항이 크게 없으실 겁니다. 지금 실비는 최대한 잘 유지하면서 다가오는 재가입 주기에 맞게 5세대로 전환하시면 되십니다.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과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신 재가입 주기가 없는 2세대 분들 있죠. 지금 이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보장도 넓고 재가입 주기도 없고 자기부담금 또한 현저히 낮습니다. 없거나. 하지만 보험료가 계속 비싸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우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전환을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실비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보험 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 못할 수준의 보험료라면 전환을 하시는 게 맞고요. 기왕이면 5세대보다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12보험으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4세대 12보험도 충분히 보험료가 저렴하고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도 지금 조건보다는 높아지겠지만 5세대만큼은 아니니 4세대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무조건 기존 실비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2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 또한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명심해야 할 부분이 전환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전 실비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현재 4세대 실비보험이 판매 종료되기 이전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비가 없다면 4세대든 5세대든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 가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실비 갖고 있으면서 진짜 별로다, 이건 실비는 실패한 보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맞다. 그리고 혹시나 보험사들이 막 1세대, 2세대 실비를 재매입하겠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사와 계약자의 합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 및 신규 실손 보험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것인데요. 이게 기존의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실비보험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 계약을 강제로 좀 종료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법을 바꿔 강제로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좀 이 내용도 황당했거든요. 어떻게 계약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전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을까? 전환 자체를 아무리 합의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들이 원하는 경우 전환이 가능한 걸로 결정이 되었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이런 정책이나 신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 비급여 분쟁 조정 기준에 대한 부분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비급여의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쟁 조정 기준은 치료 목적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5세대 실비보험뿐만이 아니라 1세대부터 4세대 실비보험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분쟁이 많다 보니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보험회사와 고객들 간의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5세대 실비보험은 부담스러운 실비보험의 보험료를 줄이고 국민들의 부담을 감소하여 보험료 체계를 잡아가는데 힘쓴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여드는 것보다는 보장 내용 축소라든지 보험금 미지급되는 항목들 줄어드는 한도 같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내용이 정리 좀 되셨나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정말 금방 다가올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복잡하고 그냥 가입하고 끝내고 싶지만 이번 실비보험에 대한 정책은 내가 어떤 실비를 가입하고 있냐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시행 자체가 올해 말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듯이 조만간 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며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지금 당장 첫 번째로 내가 몇 세대 실비를 가입하고 있는지, 어떤 보장 내용인지, 재가입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보험료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설명과 현재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용 팀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